요즘 세간의 화제죠.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리는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요. 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부터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세기의 결혼이라고 하였었는데 2심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엄청난 액수가 인정되면서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 재산 분할 판결인데요. 사실관계가 분명 같은데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바로 특유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하였는지에 따라 판결이 차이가 크게 난 것입니다. 2심 판결에서는 오히려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40%에서 35%로 더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2심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1심 판결보다 1조 3,143억 이상의 금액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에서 말하는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때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란 실질적으로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혼인 중 증여나 상속 등으로 받은 재산과 같이 상대방이 전혀 기여하지 않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1심은 SK 주식을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였고 2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액수가 3조 원 이상 증가하여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1심에 비하여 5%가 줄어들었음에도 재산 분할 금액이 1조 원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최태원 회장이 결혼 전부터 SK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치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모친이 준 예술품 등도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무형의 기여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호 등 노 관장 측의 무형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도 역대급 액수가 인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 수준으로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1억 원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법원이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다양한 쟁점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에 판결문 경정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2심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SK 주식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로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 부분은 판결 논리의 뼈대이자 구조이자 기본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N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민법 제810조에서 증혼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일부 일처제인 국가죠.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2015년 내연녀를 공개한 뒤에 노소영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공개적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김희영이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며 최 회장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배우자는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십수년 동안 노관장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질책했는데요. 저 역시 기혼자로서 만약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나도 열심히 같이 인생을 바쳐서 그 일을 도왔다는 가정하에 어느 날 남편이 운명을 만났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내 배우자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법률상 배우자인 저를 무시한다면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최태원 회장 측이 3심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판결문 경정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해서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노소영 관장 층에서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집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우리 이제 끝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서 이제 정말 끝!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가능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1심 판결을 받고 가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가 붙어서 나중에 판결 금액이 달라지거나 하면 살짝 위험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상속은 망인이 사망한 그 시점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리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게 정리해달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시점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벌가의 이혼을 생각해보면 이전에 있었던 재벌가 이혼은 삼성과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사례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재벌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포함해 조용히 이혼을 하는데요. 이부진 선례가 있기에 재산 분할에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1심이 판결을 하고 2심은 해당 선례와는 다르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으로 특유재산에 대한 관점이 3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상속받는 특유 재산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대부분 재산 목록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 역시 기여도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엔터 전문 변호사 송과 함께 태기의 이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